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구정들 잘 보내셨는지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방송은 새로운 신규 시스말이 2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좀 익숙한 말들이에요. 바로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를 2연패를 했던 리메이크 그리고 크라운 프라이드 이 두 마리가 국내에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교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배는 이 녹음 목장에서 할 계획이고 교배 문의는 임성현 씨한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화번호 남겨져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특히 크라운 프라이드는 한국에도 팬들이 상당히 많아요. 리메이크보다는 크라운 프라이드가 보여주는 그 종반 폭발력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죠. 물론 리메이크도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 국내에 코리아컵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팬이 생겼는데 그 후손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말은 리메이크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이 시스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송이 아니라 소개를 시켜드리는 간략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방송이고 리메이크의 부마는 나니입니다. 나니의 부마는 태핏이고 그리고 외조부는 킹카메하메하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본은 SS 썬데이 사일런스 그리고 KK 킹카메하메하 이 두 마리가 거의 시장을 양분을 했죠. 양분을 했다기보다는 3으로 나눈다면 이게 3분의 2 정도고 이쪽이 3분의 1 정도죠. 그렇지만은 이 썬데이 사일런스 왕주가 있는 왕주 그 와중에서도 이 킹카메하메하가 보여주는 저력은 엄청나게 좋은 거였죠. 그리고 두 마리는 시스말로서도 장을 겨루기를 했지만은 외접으로 가서도 계속해서 좋은 외손자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데이 사일런스 계열의 시스말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선택지는 킹카메하메하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킹카메하메 계열의 시스말들이 갈 수 있는 최적의 앞말들은 역시 썬데이 사일런스 계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하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컸던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북의 외조부가 킹카메하메이고 나니의 그 모계 라인이 썬데이 사일런스예요. 북에는 태피식이지만 그래서 킹카메하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딱 한정이 됐죠. 리메이크의 경주 성적은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 2연패를 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그리고 사우디 리야드 더트 스프린트, 그러니까는 그 국내에서 이제 일본에서 예전에는 코리아컵에 오는 그 일본 경주마들의 질적 수준이 떨어졌어요. 근데 2023년부터 리메이크, 크라운 프라이드 이런 말들이 오면서 국내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일본 경주마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내년에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승을 하려고 하는 말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세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 좀 상위권 경주마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메이커의 부마는 나니고 나니의 부마는 태핏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태핏이에요. 일단 체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핏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거죠. 이것만 보도 이거 다 빼고요. 이거 다 빼고 요것만 보더라도 경주마를 살만한 엉덩이예요. 엉덩이만 놓고 본다면 이 앞에 이런 것들 다 안 보더라도 엉덩이만 보고도 충분히 살만한 그런 후구를 가지고 있고 목이 좀 특이하죠. 목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이 잘생긴 목은 아니에요. 경주마로서의 좋은 체형의 목은 아닌데 태핏은 자마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말들이 잘 띄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에서 좀 벗어나는 목의 체형인데 그런데 태핏 라인은 특이하게 그런 라인이 잘 뗐다는 점, 그 점이 좀 참고할 만하고 그 다음 나니를 보면 나니는 태핏의 자마이긴 하지만은 태핏보다는 좀 더 늘씬늘씬한 타입이죠.
그리고 목도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태픽 계열이라는 것을 떠나갖고 경주마로서의 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 나니의 목을 고를 겁니다. 나니의 요 목 생김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메이커입니다. 리메이커 같은 경우는 목은 좀 짧아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좀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다른 점이고 엉덩이 라인은 좀 약간 잔디필이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나니가 목의 라인이 썬데이 사일런스인데 썬데이 사일런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체형이에요. 체형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썬데이 사일런스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형을 조금 이따 크라운 프라이드 할 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체형, 그러니까 자마들의 능력은 갑입인데 체형 자체를 이쁘게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이 썬데이 사일런스의 이 후구 라인을 어떻게든 개량을 해보려고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수입한 게 그 저쪽 계열입니다. 그 포리스트 캠프 라인 있죠. 데피티 미니스트 라인인가 그쪽 계열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아니면 티즈 나오게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해갖고 어떻게든 이 뒤를 좀 개량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어쨌든 이 부마인 나니는 체형만 놓고 본다면은 뭐 제가 이 세 마리 중에 체형 가장 좋은 체형 너 말을 뭐 살래 어떤 말을 살래 하면은 저는 태핏을 살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모래에 좀 잘 뛰게 생긴 거건 분명한 사실이니까는. 일단 나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니 같은 경우는 일본말 최초로 미국의 상관경주에 모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켄터키 더비 9착, 프리커넨스 스테이크스 5착, 그리고 벨몬트 스테이크스 3착을 했습니다. 태픽 계열이 좀 강점을 보여주는 상관경주가 바로 벨몬트 스테이크스예요. 벨몬트 스테이크스는 2400m죠. 2400m에서 버틸 수 있는 파워와 스태미너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태픽 계열의 장점이고 그래서 상관경주 모두 출전했는데 가장 좋은 성적은 벨몬트 스테이크스에서의 3착을 한 겁니다. 나니는 별명이 더 배드보이 오브 벨몬트예요. 그러니까는 성격이 진짜 더러웠어요. 크레이지 호스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이 진짜 안 좋았고 어렸을 때는 사람들을 정말 잘 물었어요. 그래서 조스라는 별명에 입마개를 하고 살았어요. 이 기질은 부마인 태픽 계열에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 목의 라인인 썬데이 사일런스 계열이 워낙 이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라인이에요. 그 윗대로 올라가 보면은 헤일로까지 올라가요. 헤일로 역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외국 기사들 찾아보면은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부마인 썬데이 사일런스도 별명이 한니발 렉터예요. 한니발 렉터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조디 포스터가 나왔던 앤서니 호키슨이었나요?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거기에 악당의 이름이 한니발 렉터죠. 그 정도로 좀 성격이 난포하고 좀 사이코패스 좀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사에 있으면은 옆에 말들을 정말 못사게 굴었는데 유일하게 이 메지로 맥킨한테만큼은 처음에는 이제 메지로 맥킨을 우악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죠. 나중에 이제 친해졌어요. 메지로 맥킨이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는 네가 그러든 말든. 그래서 메지로 맥킨하고 정말 친해졌고 나중에는 둘이 이제 절친이 돼요. 이런 인연은 후대에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썬데이 사일런스의 아들인 스테이 골드가 실순말로 가서 메지로 맥킨의 딸과 결합해요. 그래서 전설적인 경주마를 생산을 하는데 둘 다 성격이 더럽기로 유명했죠. 바로 이 골드십하고 오르페브르가 그런 결합으로 태어난 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진짜 성격은 안 좋았고 그렇지만 경주력만큼은 발굴이었죠. 오르페브르도 그렇고 골드십도 그렇고. 노던팜이 요시다 회장이 제2의 썬데이 사일런스를 꿈꾸며 $1770만 투자해서 일본으로 도입한
워 엠블럼이라는 시수말이 있었어요. 그 말의 별명도 한니발 렉터예요. 그러니까 요시다 제냐 회장은 좀 이 거친 기질의 말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건성으로 발현된다면 경주마로서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기질은 선데이 사일런스의 부마인 헤일로의 영향이 컸어요. 헤일로는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안 좋았어요. 원래 난폭한 애인데 거기에다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갖고 헤일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난폭하고 사람들을 정말 많이 물어서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그래서 평생 입마개를 하고 살았는데 이게 말이 아니죠. 개죠. 이 맹견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입마개를 하고 살았는데 한국에서도 이 양키 빅터 자마, 헤일로 계열의 양키 빅터 자마들도 성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키 빅터 자마들 중에서 성격을 잡으면은 경주마로 성공을 하고 성격으로 못 잡으면은 그게 꼴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이었던 평가가 있는 게 바로 이 양키 빅터인데 이런 것들은 이 부마인 탭빛 계열, 물론 탭빛이 좀 예민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탭빛 계열에서 온 게 아니라 모게라인의 헤일로에 의해서 좀 전승되는 그런 사나운 기질이 있는 거고 이 사나운 기질이 결국은 투정심으로 발현이 됐을 때 선데이 사일런스가 대표적인 말입니다. 투정심으로 발현됐을 때 어마어마한 경주마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리메이크는 그렇게 사납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경마팬 여러분들은 이런 서사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분석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 나니의 현역 자마 중에 지금 현재 중상경주에는 출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국내에서도 좀 지구라트라는 말이 있죠. 지구라트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에도 지구라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나니 자마인데 이 말은 4세 때까지 크게 투각을 나타내지를 않았어요. 4세 때까지 크게 투각을 안 나타내다가 5세가 되자 이제 6살이죠. 원래 해가 바뀌니까 6살인데 11전을 치르면서 10성을 거뒀어요. 물론 여기 일반 경주이긴 합니다. 중상 경주는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 5살에 꽃피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리메이크 자마들은 저는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긴 하는데 좀 빠른 성장을 못하더라도 좀 기다려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살에 이 지구라트라는 말이 A1으로 올랐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1군, 2군 이렇게 군으로 나누진 않습니다. 물론 외국, 홍콩은 클래스로 나눠요. 홍콩은 클래스 1, 클래스 2 뭐 이런 클래스로 나누는데 일본은 지방경마장은 등급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C3부터 A1까지 있어요. 이건 상금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장 낮은 게 C3고 그다음 뭐 C2, C1 그리고 B2, B3, B2, B1 이렇게 있고 A2, A1 이렇게 있고 가장 높은 게 A1 등급이고 가장 낮은 게 C3 등급입니다. 일본 지방경마장은 그런 식으로 등급을 나눴는데 그래서 11전을 뛰면서 10승을 하면서 A1 등급으로 올랐었어요.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사실 나니 같은 경우는 나니 자마들은 좀 중장거리에서 잘 뛰었어요. 지구라트도 중장거리 말입니다. 중장거리에서 잘 뛰었는데 이 리메이커 같은 경우는 단거리에서 활약을 했죠. 이 유전적 특성은 나니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나니라든가 이 탭빛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모게라인 그러니까 모마가 좀 사리엘이 단거리 스프린터였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이 크라운 프라이드입니다. 크라운 프라이드는 니치더 크라운이고 니치더 크라운의 자마이고 니치더 크라운은 스페셜 위커고 스페셜 위커는 바로 선데이 사일런스의 자마입니다. 그리고 외조부는 킹 카메하메였고 서두에도 얘기들 했죠. SS가 갈 수 있는 데는 KK밖에 없고 KK가 갈 수 있는 데는 SS밖에 없다고. 물론 요즘 뭐 크리스 S 계열이라든가 이런
계열이죠. 에피파네이아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노카드 10 계열이죠. 노베르트 계열. 이런 계열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좀 넓어진 측면은 있지만은 크게 보면 이 범죄 안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고 보면 옛날 얘기를 좀 해보려면은 네아르코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아르코라고 이 전설적인 명마인데 이 네아르코가 이탈리아 경주마였죠. 이 네아르코라는 말이 거의 한국 경마가 아니라 세계 경마를 거의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네아르코의 생산자가 한 말은 허파로 뛰고 심장으로 그 말을 한 말에 사람이 생산한 말이 이 네아르코인데 왜 네아르코를 얘기를 하냐면은 네아르코는 니어커틱이라든가 나스눌러라든가 아니면은 노열 차저라든가 이런 말들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어커틱 같은 경우는 노던 댄스로 가는 거죠. 노던 댄스로 가는 거고 이 나스룰러 같은 경우는 저기로 가죠. AP 인디 계열이 있죠. 볼드룰러 그쪽으로 가 시애틀슬루 계열로 가는 거고 이 노열 차저 계열이 일본을 거의 만들었어요. 이 노열 차저 계열의 대표적인 말이 썬데이 사일런스예요. 헤일로 계열도 이 노열 차저 계열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바로 이 노베르투. 이 노베르투 계열도 이 노열 차저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노열 차저만 알아도 일본 혈통에 거의 한 70%는 알아요. 잠시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외조부는 킹카메하메인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크라운 프라이드의 현역 성적을 좀 살펴본다면은 UAE 더비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두바이 월드컵에 많이 출전을 해요. 두바이 월드컵에 많이 출전을 하는데 월드컵을 목표로 하고 출전을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마사이에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UAE 더비가 그래도 가장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 말도 그렇지만 외국 말들도 이 UAE 더비가 열리는 시점이 그렇게 3월이잖아요. 3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마체 발달이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한국 경주마 수준이랑 미국 경주마 수준이랑 맞춰가는 게 이 이후에 3세 후 중반부를 지나면서 확 벌어지는 거지. 이 악어입처럼. 그래서 UAE 더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지금 3세 초반 2세 때 도입이 돼 갖고 잘 나갔던 경주마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마이티 네오도 있었고 파이널 K도 있었고 원평 스톰도 있었고 이런 말들이 그때 UAE 더비 같은데 한번 도전해 봤으면은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성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위 밸류의 국가들과 경주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반면에 두바이 월드컵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UAE 더비는 어차피 더비이기 때문에 3세 초반 말만 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경주 뛴 거 보면은 많이 뛰어봤자 4호전이겠죠. 어쨌든 이 UAE 더비에 우승을 했고 코리아컵을 2연패 했고 두바이 월드컵에서 5착을 했어요. 그리고 사우디컵도 5착을 했고 켄터키 더비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3착을 했고 반면에 일본 지원 재팬원 요 경주에서는 연속으로 2착을 했어요. 그래서 만년 2등마였죠. 제왕상에서는 메이쇼 하리오가 한때 졌고 챔피언스컵에는 준나이트 볼트 그리고 JBC 클래식은 티오 케인스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일본에서 좀 이슈몰이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 제왕상한테 메이쇼 하리오한테 착차가 거의 안 났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코차일 겁니다. 아마 코차로 졌는데 원래 이 메이쇼 하리오도 코리아컵에 오려고 했었어요. 코리아컵을 오려고 신청을 했고 그리고 코리아컵에서 이제 출전까지 너 출전을 해 그럼 오퍼까지 받았는데
취소를 했죠. 취소를 하면서 재대결의 성사가 안 됐어요. 근데 크라운 프라이드 입장에서는 이 재대결을 꼭 하고 싶었죠. 마방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수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메이쇼 하리오가 취소가 됐고 그러면서 코리아컵 2024년도에 와서 우승을 거뒀는데 이게 잠시만 찾아보면 아마 기수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잠시만요. 그랑프라이드의 국내 성적을 보면은 아니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연패를 하면서 이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윌슨 테소를 이긴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코리아컵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뛴 크라운 프라이드의 경주력을 본다면은 물론 병력도 있긴 했어요. 병력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인상적인 경주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윌슨 테소로가 우승 1순위로 봤는데 의외로 한국 주로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운 프라이드가 2연패를 했는데 크라운 프라이드 계열의 이 시순말들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썬데이 사일런스입니다. 제일 위에 게 썬데이 사일런스, 그리고 그 다음이 스페셜 위크입니다. 썬데이 사일런스의 자마죠. 스페셜 위크. 그 다음이 니치드 크라운. 스페셜 위크의 자마인 니치드 크라운. 그리고 그 다음이 크라운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체형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뭘 사시겠어요? 이 네 마리 중에. 썬데이 사일런스, 스페셜 위크, 니치드 크라운, 크라운 프라이드. 저는 만약에 저보고 이 네 마리 중에 시수말이 아니라요. 경주말로 쓸 거면은 뭘 살게 하면은 저는 100% 이거 삽니다. 스페셜 위크. 굉장히 좀 잘생긴 체형이에요. 체형 자체도. 굉장히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썬데이 사일런스 스페셜 위크. 스페셜 위크는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은 말이에요. 스페셜 위크는 뭐 우마무스메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팬들이 많겠죠. 스페셜 위크는 태어난 직후에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어갖고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뭐 엄마가 죽으면 초유를 먹으면 다행인데 초유를 못 먹었을 땐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스페셜 위크는 초유를 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모마를 보러 와요. 보통 유모마를 많이 쓰는데 이 유모마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네이 경주마, 여러분들 그 오비히로인가 저기 뭐죠? 홋카이도에 있는 오비히로 경마장인가 거기서 하는 게 바네이 경마라고 있어요. 바네이. 철제 썰매 끌고 막 언덕 올라가는 그런 경마를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바네이 경마인데 이 바네이 경마용 말이 유머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스페셜 위크는 타케 유타카가 처음으로 더비를 먹게 해준 말이 바로 이 스페셜 위크고 재팬컵에서는 일본 총대장이란 별명이 생겼어요. 이때 스페셜 위크가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재팬컵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봐도 화려합니다. 저도 이 딱 보면은 얘가 우승하겠네, 몽주가 우승하겠네. 몽주는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경주 능력 자체가 프랑스 더비, 아일랜드 더비 그리고 개선무상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재팬컵에서도 이 몽주가 인기 1등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디저너스 그리고 하이라이즈는 영국 더비 우승마고 그리고 볼지야 얘는 독일 더비 우승마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유명한 외국 경주마들이 많이 왔어요. 그 말들을 제끼고 스페셜 위크가 재팬컵을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총대장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고
실수말로 가서도 부에나비스타 그리고 세자리오 이런 뛰어난 경주마들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특히 세자리오는 일본 경주마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원정 가서 해외 원정 지원 경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게 바로 아메리칸 오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경주마들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부에나비스타라든가 세자리오 이게 모두 암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말들이 뛰어난 순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페셜 위크 계열의 그 시순말 라인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토오 자칼이 은퇴를 했죠. 시스마 생활을 하다가 토오 자칼이 은퇴를 한 이후에 이 스페셜 위크 라인은 일본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 한국의 이제 크라운 프라이드가 그 맥락을 이어가게 되었죠. 일본에서 이 스페셜 위크의 엄청난 인기를 감안한다면은 일본에서의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나마 시스말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도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이 크라운 프라이드와 리메이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두 말 모두 한국에서 좋은 경주마들 생산해서 시스말로서의 큰 성공을 거두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